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와 동시에 날씨가 습해져 그런가 갑작스럽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비 피해 없게 잘 대비하시고, 이렇게 비 올 때는 오토바이를 잠시 접는 것도 좋습니다. 도로에 오물이나 모래도 많고 라이딩하기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 오토바이 타는 행위 자체가 짜증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중년에 오토바이를 입문하고 어느 정도 라이딩 실력이나 오토바이 컨트롤 능력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제한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오토바이를 오래 타고 경험이 많아도 극복이 안 되거나 더 힘들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오토바이는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타는 운전하는 교통수단이자 운행수단, 취미수단입니다. 눈으로는 도로의 교통 흐름을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오른손으로 스로틀로 속도와 RPM을 조정하며 앞브레이크까지 조작해야 합니다. 왼손은 크러치를 조작하며 오토바이 기어 단속과 동력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방향지시 등 전조등, 계기판 조작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제일 많은 조작 동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왼발은 기어를 조작하고 오른발은 뒷브레이크를 조작하며 무릎과 허벅지는 연료통을 붙잡고 몸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말로만 나열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사실은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조작해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조작해야 하는 숙련도도 좀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완전 다른 감각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토바이 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전거 타는 실력이면 오토바이도 타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한글을 익혔으니까 소설이나 시를 쓸 수 있는 것이냐라는 말과 비슷하게 비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균형 감각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지만은 탈 수 있지만은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조작과 거기다 자전거와 다른 감각적인 조작을 하기 때문에 더욱 적응이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속도감이 완전 자전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비교하면서 오토바이를 도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이 문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둘 다 경험해본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딩 실력이나 경험이 늘면 극복되는 것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아마도 오토바이를 잘 타는 기준의 최정점이 이 핸들링, 즉 코너링일 겁니다. 코너링 하는 동안 얼마나 오토바이를 기울이는 행동인 리닝 각도가 얼마나 큰가가 오토바이 실력의 척도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막 무릎이 땅에 닿는다, 타이어 사이드월까지 다 달았다, 막 사이드백이 도로를 긁고 다닌다, 머플러가 닿아서 더 이상 리닝을 못한다, 이런 무용담이 넘치는 것이 고수의 코너링이죠. 초보가 보기에는 참 부러운 것이 이런 코너링일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코너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라이딩 경험과 감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진짜 오토바이 무게중심과 코너의 각도, 속도, 그리고 몸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오토바이를 조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코너링이고, 오토바이 타는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만으로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감각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좀 무모한 실험 정신도 있어야 하고 또 뛰어난 감각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같이 능력이 있으면은 누구나 GP 챔피언인 발렌티노 로시나 마크 마르케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능력이나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는 오토바이와 감각의 한계를 인지하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간혹 그것을 무시하고 선을 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같은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라이더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이죠. 또 같은 능력의 라이더라도 오토바이에 따라 코너링은 현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이 가장 어려운 할리 중에 그나마 코너링이 잘 되는 할리 ST도 31도 정도밖에는 리닝이 안 됩니다. 스쿠터가 40도, 알차는 55도에서 60도, 모토GP는 최고 70도까지 리닝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일 때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 많아야 아마 7, 80% 정도 리닝 능력밖에는 안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모토GP의 경우 무릎은 물론 팔꿈치, 심지어 어깨가 땅에 닿는 스킬도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할리나 골드윙을 잘 다룬 라이더라도 쿼터급 중급 라이더에게 시골길 2차선 코너에서는 완전히 발리죠. 그렇다고 할리나 골드윙이 쓰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코너링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 오토바이였다면 그 많은 세월간 그 많은 오토바이가 팔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그럼 할리나 골드윙은 어떤 오토바이냐면은 4차선을 달리거나 쭉 뻗은 미국 도로 같은 데서는 최고의 오토바이고 그 진가가 발휘되는 오토바이입니다. 80에서 120km 구간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고동감을 느끼며 달리면은 도로 바닥에 쫙 달라붙어 달리는 맛이 죽이는 오토바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글쎄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타이어 크기, 즉 휠이 크기나 타이어가 두꺼우면 휠 베이스가 길거나 앞서서 각도가 크면은 코너링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코너링을 즐기려면은 몸이 안 되니 결국은 린이 잘 되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답이겠죠. 다만 불편한 자세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잘 선택해야 즐거운 라이딩이 동반자로 오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오랜 오토바이 라이딩 경험으로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코너링을 연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인지하고 적당히 탄다면은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라이더가 체감적으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트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참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신체적 한계는 절대 극복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저는 사실 키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허벅지가 굵어서 그렇게 널널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편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중이 90kg가 넘다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에 앉기만 해도 한 2-3cm는 오토바이가 푹 주저앉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타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양쪽 발가락만 닿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탑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후진하거나 창구에 넣고 뺄 때 신호대기 할 때는 솔직히 양발이 편하게 닿을 때보다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은 아마도 오토바이 경험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도 다 그렇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 발만 닿는 것과 양발이 닿는 것은 좀 다르죠. 한쪽만 닿는다는 것은 오토바이 중심을 제대로 컨트롤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또 뒷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기어를 넣는다거나 한다면은 발가락이라도 양쪽이 닿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점만 유념한다면은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트고보다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다들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년이 되면 체력이나 근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다들 간과하는 면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무게감이죠. 사실 요즘 골드윙이나 BMW R18 같은 기종은 후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무게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차나 후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후진뿐만 아니라 코너링, 저속주행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무게가 무겁다는 것은 저속이나 무게중심이 아무리 낮아도 셀프 스티어, 즉 저속 움직임에서 오토바이 무게로 인해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제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 핸들이 돌아가면은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꼭 있습니다. 가벼운 오토바이는 아무리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도 허벅지로 버티면은 안 넘어지고 버틸 수가 있지만은 무거운 오토바이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궁은 안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바로 세우지도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죠. 우리나라도 강원도나 경북 산골은 하루 차 몇 대만 다니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답이 없는 거죠.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은 요령도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은 무게 못 느낀다, 중심 이동이 잘 된다, 그런 소리로 리뷰에서 꼬시는데 그거는 오토바이 잘 타는 라이더 이야기고 솔직히 가벼운 오토바이에 비해서 훨씬 힘들고 타고 나면 훨씬 피곤합니다. 똑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10배는 더 힘들죠. 무거운 오토바이가 좋은 것은 BMW GS와 어드벤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드벤처가 좋은 것은 기름통 때문이죠. 고급유지를 써야 하는 오토바이 특성상 30리터 기름통을 가진 어드벤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그것밖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나이가 있는 중년 라이더라면은 가벼운 오토바이가 최고일 겁니다. 대부분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가장 큰 장벽이 클러치 조작 같습니다. 그래도 중년에 입문하면은 과거 수동 자동차를 몰았던 분들은 그래도 덜 헤매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영 정하기 힘든 것이 클러치죠.
저는 워낙 자동차도 수동으로 오래 운전하고 오토바이도 그렇다가 보니까 거부감보다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타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거부감보다는 힘든 것이 손이 아프죠. 특히 시내 주행이 많은 코스를 운행하다 보면은 손가락, 손바닥, 팔목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동 기어를 탑재한 레벨 1100 DCT 판매량을 보면은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즐겨야 오토바이가 재밌는 것 같죠. 아니면은 요즘에는 자동기어가 달린 모델도 많이 나오니까 자동기어 달린 모델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오토바이 고수들은 교통 흐름 파악과 사고 회피 능력에서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갓길을 달리거나 차간 주행을 하지 않아도 정체 구간을 기가 막히게 뚫고 지나가거나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을 귀신같이 피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쏠 때는 쏘고 서행할 때는 서행하는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것이 고수의 라이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나 갓길 주행이나 차간 주행에서 추월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수들에게는 이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없이 오래 즐기고 타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죠. 고수들은 안전에 관한 아주 일부 액세서리와 편의 장비 옵션만 최소한으로 달고 다른 튜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막 해골 스티커 붙이고 주렁주렁 달리고 다니는 것은 결코 안전에 좋은 튜닝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절대 보기만 좋은 그런 튜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초보, 중수를 넘어 고수로 가면은 극복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고수고 나발이고 절대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분은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됩니다라는 영상이 많은 호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균형 감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중년이 되면은 균형 감각이 많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은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상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어 나이가 들면은 신체의 퇴화로 인해서 균형 감각이나 청력,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50에서 60대에 많이 나타나는 메니에르병에 의해서 균형 감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립성 현기증이나 난청, 환청, 기울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중년에는 이런 병이 있으신 분은 오토바이 라이딩처럼 고난이도 균형 감각을 요하는 취미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이 되면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시간 감각이나 운전 감각, 반응력,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멍 때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나이가 50대부터이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감각은 나이를 먹을수록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에 맞게 살아야 나이에 맞게 인정하고 즐겨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내면은 아주 큰 사고 많이 내시죠. 카페로 돌진하는 분도 나오고 그러죠. 간혹 나는 안 그래 라고 허세를 부리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50대 넘으면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시는 것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게감에 관한 이야기는 전편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힘이 붙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력을 늘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근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오토바이를 사서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고 추단을 못해서 라이딩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토바이가 넘어가면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이 먹은 중년은 가볍다고 추단하기 쉬운 아주 편한 오토바이가 제일이죠. 이렇게 극복이 가능한 것이 있고 나이 먹을수록 나빠지거나 극복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단점을 최대한 극복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과욕을 부린다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되는 위험한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것이죠. 대부분 실수할 때는 입문후 한 2, 3년 차 오토바이를 알아갈 때쯤 사고를 많이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아주 본인이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착각하고 선을 넘는 과욕을 부려볼 시기가 좀 있죠.
그럴 때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저도 그런 순간에 사고가 났는데 재수가 좋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오토바이를 안 타다 다시 오토바이를 손에 잡은 지 또 2년 만에 깔아서 한참 고생을 했죠.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사고는 잠깐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언제든 찾아옵니다. 나만 잘해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장거리 라이딩 영상을 매번 올리면서 위험한 순간을 안 올리는 것은 어그로 끌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 정도는 머리카락이 번쩍 서는 경험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과신을 해서 안 되고 과욕도 부려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갈 길이 아니면은 절대 발을 들이거나 가서는 안 되죠.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이고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면은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인지 걸어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나와 오토바이가 일체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것이 훨씬 재밌어지죠. 날이 무척 덥습니다. 다들 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라이딩 하시더라도 중간중간 카페인보다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면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딩 할 때 커피 많이 마시면 나중에 탈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갈증 해소한다고 맥주나 알코올 있는 음료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